당신은 단절과 침묵 가운데 뭔가라도 알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날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린 건지, 아직 마음 한켠에 나를 품고 있는 건 아닌 건지. 문제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는 게 답인지, 잠깐 거리를 두는 게 답인지, 내가 이런 생각하는 틈도 없이 이미 마음이 떠난 건지,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는 게 맞는지조차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립고 생각나기도 하다가 또 밉고 또 괘씸하고 또 시원하게 또 한 방 먹이고 싶은 그런 양가 감정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리딩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8장의 카드로 그 사람의 무의식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아래에 숨어있는 진짜 심리, 그리고 미운 감정이 있는 분들을 위한 참교육 자리까지 마련해 뒀습니다. 자, 펜타클 페이지 카드가 나왔네요. 펜타클 페이지는 저희 이전 리딩에서도 꽤 자주 출몰했던 녀석인데, 이 카드는 아직, 그러니까 옛 배움의 키워드가 스며 있습니다. 이 단절은 단순히 관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지금 계산 중이고 혹은 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흘리고 다니는지, 상대방이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신의 것들을 줍고 그 줍줍한 그 데이터를 토대로 계산을 진행 중인 거예요. 순수하고 미숙해 보이는 카드 비주얼과는 다르게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으로 나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 계산, 이 재고 있음의 원료는 당신의 이야기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단 이야기는 당신은 아직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 운명의 수레바퀴 나왔죠.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당신한테 보이는 태도는 무심해요. 마치 연락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서 사는 되게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끊임없이 돌아가는 카드예요. 어떤 상황과 공기가 자신 앞에 닥쳐도 그것들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심한 카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무심이라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는 변화의 기운도 못 느낀다는 건데, 이 사람은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인즉슨 겉으로 보이는 건 무심하지만 무심한 척임을 알 수 있겠죠. 무의식의 핵심 자리 3번 자리예요. 컴 6번, 이 카드는 한마디로 추억입니다. 그 추억이란 큰 줄기에 향수나 과거의 온기, 순수했던 시절이라는 가지가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심한 척 하지만 그 상대방의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는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과 추억들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심한 척 하지만 함께 했던 시간, 아직 지어진 것도 없었던 시절의 설렘들이 삭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상대방이 당신에 대한 솔직한 감정 자리인데 되게 억누르고 있는 에너지가 많이 보이죠. 절제 카드. 이 말은 뭐냐? 상대방은 당신에 대한 감정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두 개의 컵 사이로 물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것처럼 당신을 향한 서운함이나 분노, 미련, 뭐 이런 감정을 이 무의식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야. 하지만 잘 안 돼. 잘 안 다스려지고 비워내는 것도 잘 못해. 균형을 잡고 물을 잘 흘려보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기우는 것 같아. 이 한쪽으로 기우는 원인은 바로 이 컵에 당신이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되게 충동이 강렬한 에너지를 가진 카드. 그러니까 지금의 상대방의 내면은 겉보기보다는 훨씬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절제와 균형 잡기가 힘들어요. 참고 하는 거를 반복 중이에요. 하지만 참는다는 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카드의 메시지는, 이 카드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고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점점 더 피어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불씨의 세기, 시기, 방향 이런 거는 당신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의 행동 거지가 너무 괘씸하거나 행동 거지를 바로 잡아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참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 완드팔은 빠르게 날라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78장의 아르카나 중에 사람이 안 나오는 카드는 이 카드가 유일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속도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이 상황, 이 단절된 현실, 그 단절된 현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행동.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잠수라든가 설명 없이 그냥 툭 하고 사라진 거. 그리고 지금 이 단절된 현실을 만들게 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빠른 속도로 날아올 겁니다. 포인트는 그거죠. 이거는 상대방도 생각하지 못한 방향이에요. 나름 세상에 있지를 않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거는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당신은 이 상대방을 참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이 비수들, 이 8개의 비수는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당신의 완벽한 승리 플랜은 뭐냐? 이 소드 4번 카드는 회복이에요. 전쟁이 끝난 뒤에 침묵, 그리고 완전한 휴식. 고로 당신의 승리는 이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 지르거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빛나는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한방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뭘 더 잘해보고 개선해볼 생각하지 말고 단절된 이 상황에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런 식의 싸움이 아니라 충전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상대방에게 참교육할 무언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재회를 원하건 원치 않던 간에 이 단절에 그런 쌩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곧 드러날 겁니다. 그건 재회일 수도 있고 삼류 소설이나 보통 아침 드라마 정도의 헤어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간에 당신에게 유리한 상황일 겁니다. 이 뿌하고 나팔 부는 소리에 땅속에 깊은 지진들이 깨워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이 카드 덱을 뽑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제가 리딩을 하지 않고 타로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미 성숙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보고 하나만 해보세요. 일단 먼저
내 감정은 어떤가? 그러니까 오프닝에서 제가 말한 거 있죠. 상대방이 말하려고 입을 뻥긋뻥긋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그리고 과연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홀가분하게 놓아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좀 써보세요. 그 질문의 답을 쓰는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무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를 그냥 가만히 흘려보내면 이 완데이스의 충동이 방향을 못 잡을 확률이 높아요. 당신이 먼저 감정적인 연락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나름 위치를 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에게 빌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질문에 답만 하고 침묵을 지키는 게 가장 강한 카드입니다. 그렇죠? 반응하지 않는 것, 기다리지 않는 것. 그게 이 소드 4번의 전략이에요. 요거 놓치면 이 수레바퀴는 당신의 수레바퀴일 것이고 당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굴러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세 가지 질문 답을 실행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이 단절이 끝나는 날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 회복을 마친 당신은 더 이상 이 사람의 침묵에 흔들리지 않아요. 비수가 날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침묵의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좋든 안 좋든 간에 그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방은 원데이스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먼저 움직이게 될 것까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카드 덱은 제가 만약에 이런 고민이 있었을 때 이런 카드를 뽑으면 저는 엄청 마음의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고 승차감 되게 좋은 조합이에요. 재배가 되었음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단절, 이 현실의 단절이 밉고 괘씸하다면 상대방은 그 나름대로의 고통이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감정이 어떤지 댓글로만 좀 남겨주세요. 감정만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질문의 답을 또 댓글로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제 다음 리딩의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제 리딩의 폭을 훨씬 더 넓혀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펜타클 7이 나왔네요. 지금 두 번째 조합의 이 단절 충동적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이미 한동안 이 관계에 대한 존폐를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속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만큼 얻었는데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을까? 반대로 이 관계가 깨졌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또 무엇인가? 지금 이만큼 얻었는데 내가 더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없었을까? 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맞는 건지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 건지 결론을 못 내린 채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 자리에는 소드 8이 나왔네요.
그 눈으로 가려지고 손이 묶인 채 가만히 서 있는 카드예요. 겉으로 보면 완전히 막 갇혀 있는 것 같죠. 연락 안 하고 반응 없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소드팔의 핵심은 뭐냐? 그 묶인 상태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손수건을 접어서 자기 얼굴에 두르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리딩을 배울 때 이 카드를 보면서 되게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사실 이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만 그걸 가리고 묶어서 절대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려진 눈 뒤에 무의식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면 바보 카드 나왔죠. 오늘 리딩의 가장 핵심 자리예요. 무의식의 영역에 바보 카드가 나왔어요. 바보 카드는 그 메이저 아르카나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순수한 충동,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상대방의 무의식의 세계는 단순하고 솔직하고 순수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지만 무의식의 영역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당신에게 가고 싶어 하는 충동도 있고 위험 요소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이런 보찜 하나만 메고 밖으로 나가도 충분히 재밌는 여정일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펜타클 7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무의식은 계산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절이라는 이 상황이 그 이성과 의식의 영역이라고 하면 이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이 무의식이 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충동적이고 뜨겁고 멈추지 못한 에너지. 근데 이 카드가 감정 자리에 나왔다는 거는 상대방은 당신에 대한 느낌이 어떤 감정이 아직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자꾸 튀어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충동의 극을 달리는 이 카드의 특징은 머리보다 행동이 먼저. 그러니까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궤도에 수정이 없으면 그냥 달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걸 상대방의 감정에 대입해 보면 에너지는 되게 좋아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예요. 상대방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단절 이후에 무연락. 그치만 정리는 완전히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동적인데 너무 순수해서 머리의 그런 용량에 그러니까 머리 용량의 과부하로 인해 그 로딩만 하면서 앉아 있는 거죠. 이 5번 자리의 여사제 카드는 어려운 카드예요. 알 수 없어요. 본심이 어떤 건지. 하지만 한 가지 정확한 거는 이 침묵, 입을 앙 다물고 있는 이 침묵 속에서 엄청난 정보를 품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속에 들어있는 파급력이 어떤 큰 정보, 어떤 큰 정보로 팍 쳤을 때 쳐지는 그런 파급력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잔잔한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상대방과의 그 단절 기간 사이에 상대방의 혼란은 잔잔해요. 하지만 이 잔잔함 속에 많은 것들이, 많은 정보와 많은 감정의 그런 것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여사제는 직관의 카드이기도 해요. 알고 있어요. 잔잔한 많은 정보를 토대로 뭔가를 알고 있단 말이지. 이 침묵이 오래 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 상태로 자신은 또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좀 후폭풍 자리에 나왔다는 거는
지금 이 시간이 좀 폭풍 전야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을 인광보를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우리 영상의 컨셉에 맞게.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곧 내부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을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여사제와도 일맥상통하죠. 그 이유는 외부에서 오는 요소 때문에 내면이 시끄러운 거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 속에 여러 내면의 충돌이라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락 끊고 조용히 지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안 돼. 갈등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감정도, 이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도, 그러니까 무의식이 계속 건드리는 이런 충동도 한꺼번에 터지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전쟁은 시작이 돼요. 그럼 이 전쟁이 만약에 끝났을 때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이 상대방의 겉모습 자리에 나왔던 그 카드가 당신의 승리 플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의미심장합니다. 아까 이 소드팔은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그 감옥에 갇힌 게 이 자리에서는 상대방인데, 지금 이 자리는 당신이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온 소드팔의 진짜 메시지는 그 눈 가리개, 그리고 몸을 묶은 끈은 이렇게 벗어 던질 수 있어요. 당신의 승리는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 감옥 안에 혼자 이렇게 싸우는 동안 당신이 먼저 눈 가리개를 벗어 버리는 거예요. 벗어 던지고 스스로 올가맸던 것을 풀었을 때 그 자유, 그 해방감이 이 당신의 완벽한 승리 플랜입니다. 흔들리는 것도 알고 상처받은 것도 알아요. 그 위에 앉아 있어요. 이 에너지의 방향의 설정이 잘못돼서 달리다 보면은 언젠간 터지는데, 이럴 때 보통 터지는 타이밍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타이밍에 골라서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절된 상황에서 감정에 매몰되면 안 돼요. 이 소드팔, 상대방의 것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것도 이 감옥이 있어요. 당신도 이 상황에서 너무 오래 머물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눈 가리개 벗을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엔 제일 나쁜 타이밍에 더 힘들게 벗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이 퀸컵이 당신이 추구해야 될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당신은 이 소드팔의 눈 가리개를 벗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침묵에 대한 당신의 책임 소재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면 돼요. 내 책임이 아니었구나, 어쩔 수 없던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회를 원한다면 그때 당신은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닐 것이고 선택하는 사람일 거고, 끝내고 싶다면 그때 당신은 이미 상대방의 이런 에너지 밖에 있을 겁니다. 전쟁은 상대방의 것이에요. 이 퀸컵의 감정을 다스리는 고요함은 당신의 것이고, 결국 이 단절 속에서 감정의 주도권은 당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오롯이 내 거라고 상대방도 인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게 진짜 진정한 승리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연락하나 보자 하고 기다리다가 상대방이 먼저 연락 왔을 때가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상대방이 어떻게 그 기간을 지나서 눈에 보이는 결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과 상대방 사이의 감정의 주도권을 나의 내면에 가지고 와서 담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가 좀 나로서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걸 느끼냐면 진짜
과거에서 벗어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를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과 재회를 해서 또 뭐 같은 이유 때문에 다시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놓아줄 수 있는 용기와 그런 의연함, 이게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진짜 승리의 자리에 있는 이 퀸컵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리딩을 보면 그 끝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감정이, 그러니까 당신이 감정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 그게 이제 이 카드들이 보여주는 당신의 승리예요. 오늘 이 리딩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건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주세요. 그게 다음 리딩의 시작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리딩도 시작하겠습니다. 단절의 시작점을 봤더니 교황 카드가 나왔네요. 이 교황은 되게 규칙의 카드예요. 질서나 관습, 이렇게 규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틀. 그러니까 이 카드는 규칙과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의 자리는 규칙과 규범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질서나 관습, 예절, 겸손 같은 어떤 그런 틀에 좀 민감해요. 그러니까 감정 쪽에 치우쳐진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기준이나 논리, 뭐 혹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 같은 거에 영향 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중 영향으로 인해서 자기가 세운 규칙이나 규범이 벗어났기 때문에 현재 단절 상황이 온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어서라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룰을 두 사람이 전부 벗어나서 그 결과가 지금의 단절로 귀결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단절의 스탠스도 상대방 안에 어떤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이 맞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불투명하고 진짜 모습이 수시로 변해서 어떤 게 본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흐릿하고 불분명하고 또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은 표면적으로 굉장히 모호한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어요. 뭔가 갈등이나 어떤 포인트에서 뭐 정뚝떨이긴 한데 이걸 또 확실히 끝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가오지도 않고, 자기 감정마저도 정확히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교황처럼 원칙이 있어 보이던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태도는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앞세우는 것과 실제 감정 사이에 이 간극이 있다는 신호를 우리는 캐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부터 말했던 리딩의 핵심 자리, 무의식의 영역, 협력과 협업, 뭐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의식의 위, 그러니까 의식에서는 원칙이나 규칙, 뭐 성급히 하고 있는데 이 무의식에서는 인정받고 싶어, 같이 만들고 싶어, 이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어. 그런 욕구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연락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다중의 영향으로 인한 뭐 기준선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무의식이 강하게 작동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예제는 뭐 그런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있나? 그게 이 무의식 속의 관계를 움직이는 연료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면 상대방의 이 무의식 속의 인정 욕구의 그 최대치, 당신은 이 사람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단절돼서 꺾인 상황에서도 강해서 그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달의 그 안개 속 뒤에 그 욕구가 숨어 있는 거죠. 불분명함에. 그러니까 보면 작화 꽤 살벌하죠. 끝, 뭐 완전한 소진, 아 이제는 안 돼. 그런 감각을 가진 카드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지쳐 있거나 아니면 이 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되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 이미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을 접었구나 라고 들리시는 분들에게는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소드 10에 숨겨진 의미도 같이 보면 이 카드는 끝이라는 키워드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새벽의 직전이에요.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로의 모든 아르카나들은 결국에 여정이고 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나면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고 어설프고 미숙하더라도 언젠가는 성장하는 그런 순환.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하늘 끝에 이제 조금 있으면 빛이 들어올 것 같은 새벽이에요. 그러면 그 아침에 그 빛이 슬슬 떠오르겠죠. 다시 시작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작을 앞둔 완전한 끝. 이 말은 또 집착할 게 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회를 관절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힘든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상대방이 나 힘들어, 연락 못해서 힘들어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이 무게를 서로 내려놓을 때가 됐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단절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나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후폭풍은 뭐냐? 이게 참 소드 퀸은 이 감정을 이성으로 누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지만 표현하지 않고 예리하게 상황을 보면서 거리를 두는 에너지. 그러니까 상대방은 단절 기간 동안 꽤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이성으로 둘러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떠오르는 뭐 당신에 대한 기억과 생각을 이 안쪽에다가 다 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을 드러내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혹시 드러냈다가 상처받거나 더 큰 역풍을 맞을까봐 방어하는 것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후폭풍 측면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상대방도 나름 이성의 갑옷으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 괜찮아. 상처 안 받아. 근데 이거는 자신을 지키는 방어 체계일 뿐 진심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과 연결해서 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어. 근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경직되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겠죠. 상대방의 내면은. 이 카드는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상대방도 꽤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 사람한테 한 방 먹이고 싶다는 분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참교육하기. 자, 완드 3 기다림의 카드예요. 씨를 뿌려놓고 물건을 보내놓고 배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칙 뒤에 숨고 모호하게 행동하고 자기 감정 누르면서 버티고 있지만 이 자리에 완드 3이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뿌린 씨앗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리딩했던 그 속도와는 다르게 오래 기다려야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꽤 멀리 봐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은 기다리면서 자신이 세운 그런 규칙과 기준,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내린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교육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뭔가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다리세요. 그 타로에서 항상 말하는 게 있는데 우주는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완벽한 승리를 위한 마지막 한 수, 소드 페이지, 명확함, 진실을 파악하는 힘, 정보와 어떤 통찰의 카드예요. 어리고 날카롭고 눈치가 상당히 빠릅니다. 여러분의 승리 플랜의 정점이 여기서 나왔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소드 페이지는 한마디로 내가 이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것마다. 그러니까 이야, 딱 그거죠. 야, 폭탄 잘 걸렀다. 또 올 뻔했는데 다행이다. 사회에 방생해야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리딩에서 무의식, 뭐 표면적 태도, 뭐 혼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 상대방이 워낙 투명했어도 아니면 지금의 이런 카드 배열만큼 불투명했어도 여러분은 연애, 썸, 뭐 이럴 때 초반부터 허허 이봐라 이런단 말이지.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만 이게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연락을 시도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끝내는 게 맞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지 못해서 이 영상을 보러 오셨을 거고, 이 힘을 가진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다리면 된다고. 기다림이 좋은 것임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냥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소드 페이지는 다음으로 향하는 에너지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이전부터도 알 수 있었고 잘 알고 있었고 단절된 이후에도 알고 있었다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신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리딩에서 본 것들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닫아버리면은 상대방의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단절이 왜 생겼는지 알면서도 또 같은 패턴을 돌게 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다시 또 못 내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일주일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기 전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왜냐? 이미 여러분들의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 에너지는 이미 소진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려야 함을 알려드렸는데 그걸 알면서도 거기에 계속 에너지를 쏟으면 이 인광보, 이 참교육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이 컵을 봐야 되겠죠. 이 컵은 타로에서
용기 있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득 쌓아놓은 컵들, 소중했던 것들을 두고 올라가는 거예요. 슬프죠? 슬프죠. 맞아요. 근데 이 발걸음 한번 보세요.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가파른 언덕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3번 자리를 선택한 여러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 사람의 무의식이나 표면적인 태도, 혼란까지 전부 다 내려다 봤잖아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다시 다가갈 건지, 완전히 돌아설 건지,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모르는 채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 중에서도 알고 있었고, 현재 단절된 상황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택만 하면 돼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러니까 재회를 원한다면 이 무의식의 키워드를 건드려 보는 게 좋겠죠. 뭐 인정과 협력, 함께 만들어 가는 거, 이런 걸 건드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나 논리가 아니라 무의식이 원하는 그 지점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끝내고 싶은 분들은 더 높은 곳으로 걸어가세요. 참교육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승리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향해 걷는 순간에 시작되는 겁니다. 상대방 많이 힘들 거예요. 머리랑 몸이 따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상대방의 서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당신은 상대방의 처지나 혹은 뭐 측은한 마음 이런 건 제쳐두고 본인을 위한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타로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